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대전하고 이제 세종시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 중에서 2020년 10월 28일 날 입찰하는 물건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2020년 10월 28일 날은요, 경매가요, 오전하고 오후로 나뉘어서 이제 경매가 진행됩니다. 10시부터 시작하는 거하고 또 2시부터 시작하는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10시니까 11시 반까지 제출을 하시고 12시부터 개찰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2시에 하는 거는 한 3시 반 정도까지 제출하고 4시부터 진행을 하겠죠.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거는 3시 전까지 가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시에 진행되는 건 11시까지 법원에 도착하셔가지고 작성하시고 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월평동의 갤러리빌 9차예요. 요거는 이제 오피스텔인데 한번 유찰됐습니다. 근데 요 물건이 참 뭐한 게 미납이 2건이 있어요. 그리고 불허가 신청이 1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감정한 대로 다시 처음부터 해가지고 지금 유찰이 한 번이 된 거예요. 요 물건은 다시 분석해서 자세히 마지막에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이 물건에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거를 인수하는 거,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맨 마지막까지 꼭 들으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물건은 미진행이고요. 이제 세 번째 관저동 대자연마을 아파트입니다. 104동 물건인데 아파트예요. 92제곱미터입니다. 지금 감정가격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신건인데 상속으로 받으셔가지고 상속 재산에 이제 파산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가격보다는 매매가격이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1차에 무조건 낙찰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상속 재산이다 보니까 용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물건입니다.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물건이고요. 중복경매 신청이 들어와 있는 물건입니다. 주택이고요. 현재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고 맹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주택이. 그리고 공부상으로는 현재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지만 한번 유찰됐고요. 토지 면적은 416제곱미터, 100평이 좀 넘어요. 금액적으로는 메리트가 있긴 한데 요거 맹지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아파트 물건이고요. 유성구 전민동의 엑스포 아파트 103동 물건이에요. 84 타입인데 현재 감정가격이 2억 7,9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매매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1차에 무조건 낙찰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10시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입니다. 자,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창조타운입니다. 근린상가거든요. 5층에 있는 물건인데 이거는 이제 미납 한 건이 있어요. 임차권 등기자가 경매 신청을 했고요. 소액 임차인이긴 해요. 대항력도 없고. 그런데 왜 이게 미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낙찰자가 금액이 좀 높았어요. 4,100, 거의 4,200대 낙찰이 됐기 때문에 너무 높게 받았다 생각해서 미납을 하신 것 같아요. 권리상은 문제는 없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린상가입니다. 고운동의 삼성프라자 1층이에요. 후순위가 대여금 경매 사건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무잉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무잉여라는 게 뭐냐면 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때 무잉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무잉여자, 채권자가 돈을 한 푼도 못 받아가니까 취하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채권자가 본인이 그냥 무잉여인 상태, 이 단돈 1원이라도 되는 상태에서 본인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경매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고요. 안 그러면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건도 세종시 거예요. 보람동에 있는 세종 드림빌딩입니다. 여기 세종 드림빌딩이 최근에 경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물건은요, 금강을 바라보는 쪽에 있는 물건입니다. 2개 호실이잖아요. 2개 호실인데 하나 호실은 좀 넓어요. 134제곱미터고 하나는 65제곱미터입니다. 요 지금 1번 물건은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이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을 턱을 살려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옆에 빌딩에 보면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이 이렇게 턱을 높여가지고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강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마 여기도 경매를 받으시는 분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1번 물건, 2번 물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린주택인데 유성구 동명동에 있는 건데 현충원 쪽에 있는 거예요. 맞은편 쪽에 있고 바로 앞에가 덕성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요 근린주택에는 선순위,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죠. 대항력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배당을 받아갈 것 같고 한 분은 인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권리 분석 같은 거는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입찰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구 정림동의 도솔타운
홈타운. 요것도 1번 물건, 2번 물건이에요. 여기가 최근에 경매가 많이 나왔잖아요. 21일 날도 요 도솔타운이 물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건 다 낙찰이 됐는데 뭐 거의 60%, 감정가 대비 60%에서 70%대 낙찰이 됐고, 뭐 인원은 많이 안 들어와요. 유찰 뭐 두 번 된 거니까 요것도 60%대, 50% 후반대에서 70%그 사이에 낙찰이 될 건데, 굳이 뭐 70%까지 넘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거의 단독 입찰 형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60%대 중반 뭐 요 정도 많이 쓰면 그 정도 선에서 입찰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중구 산성동의 오송 빌라, 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요. 한 번 유찰된 물건입니다. 면적은 괜찮아요. 62.85제곱미터. 다음에 공장입니다. 세종시 소정면 대곡리에, 이건 뭐 채권자 측이 관리를 하고 있대요. 점유하고서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한번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채권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 공장 내부 상태는 좋을 것 같고요. 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좀 준비하게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전기세라든지 거기 폐기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잘 파악하시고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서구 정림동의 드림의 다세대 빌라입니다. 5, 6제곱미터고요. 후순위 임차인이 전입을 했는데 배당 신고를 안 했네요. 인도명령 대상인 것 같고요. 현재 신건입니다. 한번 유찰될 가능성이 높고요. 요 물건들이 지금 이렇게, 요게 2시에 시작되는 물건이에요. 요거 지금 조치원의 자이아파트하고 드림의, 정림동의 드림의가 2시에 시작하는 거니까 3시 반까지는 가셔야 되는 물건이에요. 요게 3시에 가서 준비하시고 3시 반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거. 자이아파트 드림의 2시에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종시 조치원 자이아파트, 요게 지금 128제곱미터예요. 45평형이잖아요. 요게 신건 지금 2억 5,300만 원인데 중복경매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1차에 무조건 낙찰될 거예요. 현재 매매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동구 파남동의 지분 매각이고요. 건물은 매각지니까 대지만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토지만 경매다. 이제 신건이고 이것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고요. 유성구 지적동의 이내닌 주상복합 99제곱미터, 요거 후순위 임차인이 점유 중인데 뭐 거의 지금 감정 가격이 거래되는 가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내닌이 의외로 가격이 잘 안 오르는 아파트다, 나홀로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번 현장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 주변에 역도 있고 해서 괜찮기는 한데 위치적으로는 참 좋아요.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다 보니까 또 주상복합이고 가격이 큰 상승이 없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도동의 청룡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는 그런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현재 어떤 것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되고, 내가 아파트를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금 청산 대상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 저도 잘 몰라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현장에 가면 뭐 그 조합원 사무실이라든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68제곱미터고요. 감정 가격이 1억 4,900인데 현재 나와서 거래되는 가격 선인 것 같아요. 그 현재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을 못 받는 분들은 이런 거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해 놓고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구 둔상동의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 요것도 신건입니다. 84 타입이고요. 요것도 한번 유찰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대덕구 석봉동의 대지, 여기 뭐 철빔 시공이 되고 펜스 설치가 돼 있어요. 현황상 나대지고요. 이렇게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 유치권 신고가 될 수 있는지 차후에라도, 아니면 현재 뭐 현장에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펜스만 쳐놓은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요 뒤에 보면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요런 것들은 다 2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2시에. 요거 문창동 건만 10시에 진행이에요. 동구 용전동의 세운빌, 이거 기각당해 있고요. 그래서 진행 안 하는 겁니다.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의 청년 홈타운, 요거 토지 별도 등기 있는데 뭐 대지권이 여기에 지금 기입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요건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순위 임차권자가 있다. 이거 신건이고 가격은 뭐 유찰되지 않겠어요. 신건이니까. 문창동의 주택인데 이게 문창시장에 있는 근처에 있는 바로 주택입니다.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에요. 신건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지분 매각이니까 조금 유찰시켜야 되고 안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유찰이 한번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유성구 금탄동의 토지 매각입니다. 임야예요. 임야. 근데 분묘가
보니까 여기가 묘지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이제 수기가 소지하고 있고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이 금탄동이 어디냐면 세종에서 대전으로 나가다 보면 신동지구하고 둥국지구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이 금탄동이에요. 여기 신동지구 있는 뒤쪽 라인에 있는 임야인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묘지들이 몇 개 있었고 이제 맹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권이고 차후를 보고 그쪽 주변이 계속 좀 개발될 거 생각하고 임야를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잘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방동 공작 한양 아파트입니다. 여기 2동에 있는 거고요. 지금 84 타입이에요. 감정 가격은 3억 6,400이고요.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 요망이라고 되는데 제가 요거 이렇게 쓸 때는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봤더니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 신고도 하셨고 확정일자도 받으셨어요. 2006년에 7월 6일 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도 하셨어요.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확정일자가 두 개를 받으셨네요. 보니까 하나는 2008년 7월 9일 날, 하나는 2006년 7월 6일 날 받으셨는데 보증금이 증액됐어요. 2천만 원이. 그래서 그거 좀 선순위 임차인으로 증액되기 전이면 지금 1억 6천이거든요. 1억 4천 했다가 나중에 1억 6천으로 증액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이 2013년 9월 12일인데 이분이 지금 증액된 것까지 하면 2008년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전부 다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이제 문제가 없다.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1억 6천만 원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아 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비교해 보세요.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하고 신권입니다. 유성구 간평동에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전입세대 없다고 하고요. 지금 건물이 145제곱미터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아무나 이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 어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받아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입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임대도 꼭 놔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쓸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아파트는 석봉동의 두일 아파트 지금 29제곱미터 선순위 임차인 전입 확인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선순위 임차인이 이 소유자가 공매로 이걸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임차인이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공매로 받아서 대출까지 받았어요. 끝나면 이분이 꼭 선순위 임차인이 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대출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임차인으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2시예요. 요거 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금남면 용담리인데 분묘가 6기 정도가 소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묘 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는 물건인데 토지가 2,409제곱미터예요. 근데 감정 가격 봐봐요. 6천만 원대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32사단이 있어요. 여기 공주 쪽으로 반포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저쪽 그 대전으로 나가면서 옛날 구길이 있어요. 32사단이 있거든요. 그쪽에 용포리 쪽. 그래서 용담리인데 거기 도로변에서 얼마 안 돼요. 이게 근데 약간의 경사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맹지 같진 않아요. 국어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분묘가 중간에 6개 정도가 있는데 한 200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지금 한 700평 정도 되잖아요. 한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 나뉘어서 이 산소가 가운데 정도에 있더라고. 나눠서 임야 말고 농사질 사람들 이렇게 해하고 농사 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임야지만은 받아서 투자 가능성도 있는데요. 현재 저기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현장 가서 보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주말 농장 형식으로도 이렇게 좀 가꿔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단지하고도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28일 날 진행되는 물건을 다 파악을 해봤고요. 여기 뒤에 동그라미 있는 거 28일이라는 거 알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맨 앞에 여기 지금 이렇게 법원 경매 정보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요거는 이 28일 날 몇 시에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법원 경매 정보 들어가셔가지고 대전지방법원 28일 날 경매 6개 물건을 검색을 하시면 몇 시에 하는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10시에 하는지 2시에 하는지 확인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물건 한밭대로의 갤러리빌 9차 물건입니다.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오피스텔인데 지금 이게 1억 4,700 감정해서 유찰 6번 유찰됐다가 낙찰이 됐어요. 2명이 들어왔는데 1명 이제 낙찰받고 미납됐습니다. 미납돼서 다시 재진행했는데 유찰됐다가 낙찰됐어요. 3만 원에 단독 입찰이었잖아요. 근데 또 미납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찰 됐는데 불허가가 됐어요. 이분은 이제 불허가 신청을 했는데 요 거기 뭐에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근데 기입이 안 된 걸 가지고 근거로 불허가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찰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감정을 다시 했습니다. 이 감정 가격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찰되겠죠. 어차피 유찰로 계속 내려올 겁니다. 지금 면적은 48제곱미터고요. 여기 보면 뭐 대금 미납,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또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예요. 그럼 이분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까지도 하셨어요. 제 날짜에.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한 거예요. 배당 요구 신청서는. 선순위 전세권자로서는 배당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세권 요구에 대해서는 전부 인수예요. 인수. 이분이 다 못 받는 게 있다면 받는다면 괜찮은데 2017년이가 지금 가압류가 말소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된댔어요? 아까 2015년 7월 6일, 6월 20일 이분이 1억 전부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감정가격이 얼마야? 1억 4,700만 원이잖아요. 1억을 인수를 해야 된답니다. 배당을 받아가면 인수를 안 해도 돼요. 근데 1억을 배당을 받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낙찰되면. 근데 1억을 못 받아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1억을 이분이 배당 요구했으니까 받아갈 거예요. 임차인으로서. 그럼 전세권도 다 배당 받아간다면 전세권은 당연히 말소되겠죠. 인수할 사항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말소 기준 걸리고 그리고 여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권이 1억이니까 배당 받아가고 이거 뭐 배당 다 받아가면 말소되겠네 라고 생각만 한다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공매도 들어와 있고요. 강제경매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중국인이 이제 강제경매 신청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금이에요. 임금 채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임금 채권은 어떻게 돼요? 우선 변제예요. 우선 영순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 채권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임금 채권이 얼마인 줄 알아야만 이걸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권리신고 배당 요구 임차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봉한 걸 보고 여기가 지금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1억. 근데 현재 여기 보면 임금 채권이라는 거죠. 요 임금 채권이 있다라는 거. 요것 때문에 요 1억을 다 배당 못 받아갈 수도 있으니까 물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요게 금액이 크다면 얼마를 물어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낙찰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유찰이 계속되고 여기서 미납을 한 거 보면 임금 채권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입찰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속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이분 배당 받아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받았는데 임금 채권이 요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요거 임금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 소송 물건 이행공고 결정이잖아요. 요 금액을 사건 번호로 검색하시면 임금 채권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자까지 요게 2016년도니까 뭐 그 연체 이자까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되는 물건이니까 요런 물건 일반 그 개인들이 많이 속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납도 2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요런데 한번 미납 딱 벌어지면 경매 포기합니다. 포기. 그래도 이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그래도 200만 원 돈, 200만 원 돈인데 200만 원, 뭐 80만 원 뭐 이렇게 돼서 얼마 되지는 않아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번 하면 겁먹어서 못 해요. 이제 경매. 그러니까 파악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도 이제 11월 달이네요. 10월 달은 다 끝나고 다음에도 더 좋은 거 가지고 제가 물건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면 자신 있게 경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11월 달 경매 진행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